예, 안녕하세요. 안산 평생학습 포럼, 온라인 평생학습 포럼 주제 1 발제를 맡은 전은경입니다. 평생교육 현장의 소리를 담다라는 그런 주제로 온라인 포럼이 시작되네요. 저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면대면 교육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하는 곳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 청소년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보편화될 경우, 굉장히 한 축이 될 경우, 이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한 분리 같은 게 되게 이제 심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실제로는요, 이 디지털 역량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잠깐 이제 여기 보면 계속 우리나라가 1위 하다가 이제 2017년만 2위를 한 거죠. 2014년과. 이런 정도면 뭐 아주 점수 차이도 제가 보니까 아주 조금이었어요. 실제로 세계 최고의 ICT 강국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디지털 격차는 상당히 심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보통신부, 뭐 과학기술통신부 이런 데 가면 이런 거에 대처하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그 최근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제 네 그룹이 그 4대 취약 그룹, 요즘엔 소외라는 말 안 쓰고 취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보 소외계층 이랬는데 지금은 뭐 정보 취약계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 취약계층의 4대 취약 그룹이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을 100으로 잡았을 때 70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고 농어민,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제 저소득층보다는 더 심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개인 특성별로 보면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고령이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학력으로 봤을 때는 이 소위 중졸 미만 이하라는 거는 의무교육 이하를 이수한 사람을 이제 중졸 미만이고 우리가 기초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직업별로는 역시 이제 농어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나오고 무직은 빼더라도 뭐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여성이라든가 농어민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평생교육 취약계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렇게 포개져 있다라고 그러죠. 중첩되는 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취약계층을 이렇게 꼽고 있거든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또 원거리 거주자, 교육기관이 멀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직장인 뭐 이런 사람들을 꼽고 있는데 이 디지털 취약계층은 앞서 말씀드린 그 4대 취약계층인 거죠. 근데 이 둘이 이제 굉장히 이게 포개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취약계층의 특성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없는 사람, 문해력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죠.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설사 한글을 안다고 치더라도 영어를 모르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영어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 컴퓨터 문해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접근의 저수준인데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컴퓨터나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입니다. 뭐 어르신들은 저희가 보니까 이게 저희처럼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전화만 주고받는 뭐 투지폰이라고 하나요? 도대체 이제 예를 들면 뭐 문자를 제대로 받거나 뭔가 영상을 보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투지폰, 전화 기능만 살아있는 그런 걸 쓰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젊은 사람들은 되게 집에 정보통신망이 깔려 있는데 이 정보통신망이 깔려 있지 않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경우도 사실은 뭐 이러닝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역량이 저수준인 사람, 활용 능력, 뭐 인터넷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평생교육의 취약계층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문제를 고민할 때는 이 세 가지고 문해력이 영어를 포함한 문해력이 있느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접근이 기기랑 망이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기기를 작동하고 쓸 수 있느냐라는 거,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 굉장히 좀 뭐 서글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이 디지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졌다라는 말을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반적인 현상을 아우르는 말을 이제 마태 효과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있는 많이 가진 자가 조금 가진 자 것도 다 뺏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래해서 경제 영역이든 뭐 문해 영역이든 아니면 디지털 영역에서도 계속 부익부 빈익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마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역량이 낮거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거나 뭐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차이밖에 없지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이 능숙한 디지털 역량 이런 것이 능숙한 사람은 우로 상향하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점점 더 부익부가 된다면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답보이거나 혹은 우하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디지털 소외계층을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마태 효과를 어떻게든 좀 차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교육격차 문제가 이미 좀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격차까지 다 포개지는 순간 이 마태 효과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뉴노멀 시대에 평생교육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의 뉴노멀은요 지금 이게 면대면 교육이고 이 초록색 선이 온라인 교육입니다. 정상인 코로나 이전에는요 당연히 면대면 중심이었습니다. 교육이. 그러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면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니까 면대면 교육이 밑으로 커브가 떨어지고 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갔죠. 근데 이제 뉴노멀이 되면 이게 아마 50대 50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은 30대 70을 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 4대 6으로 할 것이고 뭐 어떤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을 70% 하고 면대면을 30% 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이 이제 효율성이라든가 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텐데요. 이 면대면 교육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할 것 같아요. 결석을 했거나 뭐 내가 반복해서 좀 듣고 싶거나 이럴 때도 이제 이 방법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본 것처럼 면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필수적인 교육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디스텍트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시는 이 비대면 교육이 이제 뉴노멀 상태가 됐을 때 보편화되는 그런 어떤 상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완 방법이든 대체적 방법이든 상시적 방법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은 보편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법은 뭐 나름대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전통적인 방법, 또 동시형 강의, 비동시형 강의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이 비대면 교육에서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서 쓰지 않을까. 전통적인 강의만 가능했던 분이 약간의 이제 뭐 문해력이 발전되고 그러면 이렇게 동시형 강의나 이 비동시형 강의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디지털 취약계층이 되는 뭐 또 디지털 교육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조치들은 저는 이게 이제 뉴노멀로 자리 잡는다고 치면 이런 어떤 이 디지털 기반 교육, 언택트 교육에 관한 그런 어떤 정책 수립 같은 것들이 뭐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되고 방향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좀 시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보편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정책도 세우고 예산도 배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뭐 기성품을 이용해서 뭐 줌을 강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면 LMS라든가 이런 어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원래는 다 이렇게 지금 강의 찍는 거 보니까 조그만 카메라,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 쓰는데 조금 제대로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방송국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음향도 통제가 되고 카메라, 컴퓨터, 특히 줌 같은 거 할 때는 대형 스크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도 좀 훈련을 뭐 기존의 인력 훈련을 하든 아니면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던 이런 인력의 훈련과 배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주로 이제 뭐 지자체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 또 세 번째는 이제 강사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당수의 강사들이 이 디지털 강의를 하는 거에 굉장히 주저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잘 못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지적 소유권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 유튜브에 계속 공개될 거면 난 싫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평생교육의 강사 교육의 문제도 훈련 문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해내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네 번째는 학습과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문제는 사실은 이건 좀 전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한데요. 일단은 디지털 접근성 향상 문제입니다. 컴퓨터, 모바일, 스마트 기기 문제, 인터넷 접근성 문제인데 최근에 정통부가 내놓은 그런 이 비대면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의 대책을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은 디지털 인터넷 접근성을 적어도 뭐 마을 회관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오면 이 정보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은 세워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나 이제 모바일 스마트 기기 문제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이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스마트 패드 같은 게 조금 애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애들한테도 좀 보급이 어른들한테도 보급이 되면 좋겠다. 특히 굉장히 취약계층한테는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 한 대가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알기로 한 3, 40만 원, 2, 3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 조금 정말로 이 취약계층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장애인이 되든 또 노인이 되든 뭐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 좀 구매해가지고 보급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역량 개발 교육은 계속 정보통신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기관들도 아마 교육을 위한 그런 어떤 이 온라인 교육의 접근법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는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역할. 이게 온라인 교육이 만약에 보편화된다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상담 어떻게 내가 컴퓨터 들을 수가 없다 이런 거 다 이제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마 우리 평생교육기관도 이것이 보편화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약간은 조금 디지털 취약계층만을 위한 그런 얘기는 이제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이 디지털 취약계층 또 교육 취약계층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어떻게 비대면 교육 방안을 도입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 환영합니다. 좋은 토론도 기대하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